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배신자와 명판관이라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만나보러 가시죠. 옛날 한양 땅에 큰 부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천성적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인근에 살며 힘들 때 거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 옆 바로 이웃에는 장사에 손을 대었다 망해서 완전 빈털터리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런 친구를 늘 들여다보며 도움을 주었는데 이 돈으로 처자식들 굶기지는 말고 살게나. 장사한다고 자네에게 빌려간 돈도 아직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무슨 염치로 이 돈을 받을 수 있겠나. 다시 또 기회가 찾아올 터이니 체념하지 말고 잘 버티고 있게.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부자가 그 친구를 불러서는 말합니다. 내 요즘 잠을 잘 청하지 못하고 숙미일이 가빠지는데도 용하다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그 원인조차 알아내지 못하니 원참. 이러다가 내게 무슨 일이라도 닥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네. 내 아들이 아직 저리도 어린데 이 많은 가산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는지. 그러하니 내 자네에게 부탁 하나 함세. 지금 10만 양을 자네에게 빌려줄 테니 자네는 그 돈으로 이자를 놓아 생활하다가 훗날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 공공한 지경에 이른다면 그때 본전만 돌려주게나. 내 어찌 감히 자네 뜻을 따르지 않겠는가. 본전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라고 해도 그리 하겠네.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부자는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죽고 맙니다. 그리하여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아들. 하지만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가업을 제대로 잇기는커녕 툭하면 남의 꼬임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고 돈 귀한 줄 모르고 물 쓰듯 낭비하다 보니 몇 해 안 가서 그 가산을 전부 탕진하게 됩니다. 아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서는 어느 허름한 폐가에서 지내게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풀죽이나 끓여 먹으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게 죽음을 결심하는 아들. 순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생각나고 언젠가 너의 삶이 절체절명이라 생각되거든 이 상자 속 글을 읽어보거라. 아들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는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허름한 상자를 꺼내어 열어봅니다. 오래전에 이웃에 살던 내 친구에게 돈 10만 양을 맡겨 놓았다. 아마도 벌써 그 친구가 공공한 너를 찾아왔을 터. 하지만 아직 너를 찾지 않았다면 너의 사정을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니 그를 찾아가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다시 가업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아버님. 한참을 그렇게 통곡하는 아들. 다음날 그 아버지의 친구분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데 그나저나 그 친구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사를 가셨는데 어찌 찾아뵐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 겨우겨우 수소문하여 한양 숭례문 근처의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던 그 아버지 친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나저나 꼴이 이게 무슨 영문인겠냐. 아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내가 이곳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너의 근황을 몰랐구나. 그나저나 돈 10만 양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게냐. 예? 아마도
내 놈이 공공해지니 그리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볼 셈이로구나. 못난 놈. 자,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밥이나 한 그릇 사 먹거라. 아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한결같이 면박만 당하고 분한 마음에 여러 번 형조와 한성부에 소장을 냈으나 번번이 패소를 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분이란 사람은 예전 받아온 10만냥으로 이자를 놓아 돈을 굴려서 이제는 막대한 금전을 가진 부자가 된 터라 여러 군데 손을 쓰고 뇌물을 바쳐 그 탈을 모면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 청할 곳이 없어지자 아들의 상심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이때 문득 예전 정승자리에 있었고 아버지와 친분이 깊었던 정만석이라는 분이 생각나는 아들. 조정에서 그 사람처럼 사리분별 잘하고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시시비비 잘 가리는 사람을 내 본 적이 없다. 알아보니 그분은 지금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천리길을 달려 내려갑니다. 네가 그 이의 아들이로구나. 쓸쓸히 자식 하나만을 두었다더니 그래 여기 먼 곳까지 어찌 내려온 것이냐. 그 아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 베풀기 좋아하고 덕이 많았던 네가 허투루 남긴 유언도 아닐 테고 일단 알았으니 너는 물러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한양에서 금권을 가진 자라. 이미 형조와 한성부에는 그의 손길이 번졌을 터 이곳 가명에서 해결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경상감사 정만석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다음날 오래전부터 가명에 잡혀있던 큰 도적을 찾아가는 관찰사. 한양에 있는 내 놈보다 더 큰 도적 한 놈을 잡아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허허, 그리 합주. 대감께서 지금까지 이런 못난 놈한테도 각별히 잘 대해주셨는데 그거야 내 놈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살아보려는 뜻이 강했기에 그러한 거지. 허허. 그로부터 며칠 뒤 가명으로 잡혀온 그 친구. 네가 팔도 큰 도적대의 뒷배를 봐주고 작물을 취득한 것이 몇십만 금이라던데 과연 무사하겠느냐? 당장 이실 짓고 하렸다. 예?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소인은 지금까지 이자를 놓아 살아가고 있으며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몸인데 어찌 도적대를 가까이 하여 작물을 취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관찰사가 갇혀있던 도적을 불러들여 대지를 시키는데 너는 이름이 아무개 아니더냐? 내가 아무 달 아무 날에 금은보와 수만금을 너에게 넘긴 것이 분명한데 어찌 이리 발뺌을 한단 말이냐? 이런 미친놈을 봤나? 내 너와 일면식 한 번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낸단 말이냐? 그 입 다물라. 내 너를 뒷조사해 보았더니 돈 한 푼 없었던 빈털터리가 지금은 수십만 금이나 가진 갑부가 되었더구나. 도적대들의 작물로 이문을 남기지 않고서는 그리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지는 않았을 터. 안 되겠다. 이자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당장 주리를 틀도록 하라. 소인, 이런 명분 없는 제목으로 그런 형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도적대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돈은 일찍이 제 친구인 아무개로부터 빌린 10만냥이 미천이 되어 이자 장사로 이렇게 불어난 것입니다. 그걸 어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은 죽은 친구가 저를 믿고 문서 하나 없이 맡겨둔 거라. 정말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관찰사, 그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저희를 아느냐? 예. 너희 부친이 남긴 글을 꺼내보거라. 관찰사가 그 글을 큰 소리로 다 읽은 다음에 내 놈의 말이 정말이긴 하구나. 하지만 내 놈은 물건을 훔친 저 도적대들보다 더 큰 도적이다. 너는 돈 10만 양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너를 믿어준 친구의 마음을 훔치고 그 신의를 저버렸다. 당장 이자에게 곤장 30대의 형을 가하고 즉시 하옥토록 하라. 그리고 그 맡겨둔 돈 10만 양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이자까지도 정확히 계산하여 갚을 때까지 큰 칼로 채워두거라. 사람의 마음을 훔쳐 이자 놀이 실컷 한 벌이다. 자, 그렇게 되자 그 친구는 한양 집에 급히 전가를 보내 돈을 마련해서는 그 아들에게 갚아주고 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안 갚아도 될 이자까지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아들은 그 돈으로 그때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가업을 다시 잘 일으켜 세웠다 합니다. 우리를 믿어준 사람에 대한 신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